윤석열 후보 인터뷰 내용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독립운동하듯 현 정부와 싸워온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집권하면 한동훈 검사장을 중용하는 거 아니냐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맹공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임명해야죠. 그런 사람을. 그래야 저도 삽니다. 대통령 주변에 또 권력이 있다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검찰에서 좀 쳐줘야 대통령한테도 좋은 거예요. 그 전에는 4번 좌천당하고 2번 압수수색을 당하고 사적인 동선을 CCTV로 사찰당하고 후배 검사로부터 독직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대선에서 떨어지면 검찰이 없는 죄도 만들어서 감옥에 보낼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 정확하게 이 정권이 저한테 한 일 아닌가요? 그리고 있는 죄를 덮어 주는 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A 검사장, 물론 한동훈 검사장이 대체적으로 맞다라는 평가가 많아서 이 정권의 피해를 보고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해석들이 좀 있는데요. 저 발언도 내가 집권하면 한동훈 중용하겠다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아까 그 적폐청산 마찬가지로 중앙일보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윤 후보는 검찰총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사들이랑 친하니까 집권하면 검사들이 다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 유능한 검사들은 수사하고 기왕에 정치권으로 와서 3, 4선 한 분들은 검사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남아있는 그 검사들, 측근 검사들은 중용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 측근이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유능한 검사들은 누가 총장이 되든 누가 법무부 장관이 되든 다 중용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얘기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 보도가 나온 거니까 그런 맥락을 이해하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 같고 다만 이 독립운동이라는 거는 이제 조금 약간은 이제 과장된 그 표현일 수는 있는데 노보예요. 예.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기사를 썼는데 제가 한꺼번에 그 청와대하고 총리실하고 국정원에서 한꺼번에 압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어떤 인터뷰 기사 때문에 그 청와대 실세한테 압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 굉장히 괴로워요. 검사도 윤석열 후보도 국정감사에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비슷하게 실세를 특히 정권을 상대로 수사한다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과장하면은 독립운동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어려움을 겪고 한다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한동훈이라는 검사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평가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 사람이 수사를 잘한다는 거는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알겠습니다. 그건 다 인정합니다. 한동훈 검사장 얘기가 나왔고 측근 중용 얘기가 좀 나오니까 11년 전 이 영상도 다시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한번 만나볼까요?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되던가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우리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농담이 아니고요. 이제 법무부는 두 가지 큰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하나가 법무부의 비검찰화 이게 중요합니다. 그 총장 취임한 후에 말이죠. 서울중앙지검장 후보로 한동훈 검사를 추천하신 적이 있죠. 근데 이게 왜 무산됐느냐? 조국 민정수석이 반대해가지고 무산됐죠. 아니 한동훈 검사장이 어떻게 바로 중앙지검장을 합니까? 한동훈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윤석열 라인이다, 윤석열 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인 임종석 전 실장도 오랜만에 목소리를 냈어요. 독립운동가로 칭한 한동훈 검사는 명백한 검찰주의자다. 괴물 정권을 만나게 될지도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근데 인터뷰 과정 속에서 한 검사에 대한 어떤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독립운동가다. 독립운동가라고 한 검사를 생각하는 국민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걸 그렇게 칭송을 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나중에 굉장히 중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정확히는 독립운동처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쨌든 독립운동의 이미지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국민들이 지금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분이 나중에 이제 중용을 해서 사실상 이분을 통해 가지고 검찰을 통제 한번 하겠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추측을 가능케 하거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 임기가 남아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집권하면 이거 무력화시키고 바로 이렇게 뭐 검찰총장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뭔가를 이렇게 집권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임기라는 것이 훼손이 되고 무력화되고 그럼 검찰 조직이 기존의 검찰총장 따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하면서 검찰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검찰 앞에서 이제 시위했던 거, 서초동 집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합니다. 무법천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회와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다 기본권으로 보장돼 있는데 이걸 무법천지라고 얘기하는 분이 이게 헌법주의자인지 그리고 동시에 이제 만약에 이 서초동 집회를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때 동시에 어디서 집회가 있었냐면 광화문에도 있었어요. 그럼 광화문 집회도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건 또 표현 안 합니다. 이렇게 편향성을 갖고 있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를 이렇게 왜 시비를 붙는지 전 이해를 못 하겠는 것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당선되면 검찰총장을 누구로 하든지 그걸 다른 사람이 시비 붙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찰주의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이 표현도 무슨 뜻으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검찰이 검찰답게 수사하고 죄진 사람들, 법을 어긴 사람들 잡아서 처벌하겠다는 뜻이 검찰주의자라면 전혀 나쁜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저 검찰주의자라는 발언을 부정적으로 쓴 게 부적절하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십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스스로 가진 임명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뜻이고 검찰이 이 한동훈 검사장이나 윤석열 후보나 동일한 것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정말 법과 원칙을 지켜왔던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검찰을 제대로 된 검찰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표현하신 건데 이걸 왜 시비를 잡혀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처사입니다. 대선판 30일도 안 남았는데 현직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충돌하는 양상 초유의 일입니다. 저희가 이 이슈 좀 길게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또 다른 못지않은 이슈를 만나보겠습니다.